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리 부모라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60대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반대편에 앉은 85세의 박노인은 멍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부담스럽다니. 나는 그냥 내가 나 좀 더 챙겨줬으면 해서.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진 평생 일만 했잖아요. 가족들한테 정을 준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박노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게 내 인생의 결말인가?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외롭고 힘든 걸까?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면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이 들면 당연히 존중받을 거라는 착각, 자식이 평생 내 곁에 있을 거라는 착각,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뿐이라는 착각.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 착각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외로움과 실망 속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노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세 가지 착각과 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1. 나는 나이 들면 당연히 존중받을 것이다. 이 착각이 왜 위험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 살아왔으니 나이 들면 다들 나를 존중해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존중을 받습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존경받는 삶을 원한다면 나이보다 태도를 바꿔라. 70대 중반의 최영우 씨는 항상 남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 결국 친구들도 멀어졌고 자식들도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우 씨는 외로워졌지만 정작 자신이 왜 외로운지 몰랐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에 박 할머니는 늘 새로운 걸 배우려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너희가 하는 게임 한번 보여줘. 손주들도 할머니와 대화하는 걸 즐겼고 주변에서도 늘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존경받고 싶다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겸손한 태도와 열린 마음이 결국 존중을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해. 하지만 존중은 희생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지 나중에 보상을 받을 기대를 품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인간관계는 희생의 거래로 이루어진 관계다. 즉, 희생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보답할 거라고 기대하면 결국 실망만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60대 후반의 이지숙 씨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에 바빴고 남편도 무뚝뚝하게 변해 있었죠. 이지숙 씨는 서운한 마음에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무심하니?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한테 그런 걸 받아달라고 한 적 있어. 이지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존중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반면 같은 60대의 박 여사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 너희도 너희 인생을 즐기렴. 엄마는 내 삶을 즐길 테니까. 그녀는 동호회도 가입하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희생을 강요하면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서로 부담 없이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3. 존중을 받으려면 먼저 존중하라.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항상 자신의 경험만을 강조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젊은 세대의 변화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라. 70대 초반의 정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의견을 존중하며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정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자동으로 존중받는 것은 아닙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보세요. 나이 들었다고 자동으로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2. 자식은 평생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이 착각이 왜 위험할까요? 내가 키운 자식인데 나이 들면 당연히 나를 돌봐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삶이 있고 그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을 기대하면 결국 상처만 받게 됩니다.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던 한 어머니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우리 가정을 꾸려야 하잖아. 엄마도 이제 혼자만의 삶을 즐겨야지. 딸의 말에 68세의 정 여사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는 평생 너희만 보고 살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 여사는 딸과 아들이 결혼하고도 늘 자신 곁에서 함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딸은 남편과 아이를 돌보느라 바빴고 아들은 해외로 이민을 떠나버렸습니다. 전화도 자주 오지 않았고 명절 때 얼굴 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난 뭐하러 그렇게 희생했을까?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자식이 평생 곁에 있을 거라는 믿음은 그녀를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자식은 독립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과정입니다.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나를 떠날 리가 없지. 가족은 영원하니까 내 곁을 지켜줄 거야.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자식이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건강한 성인은 반드시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녀가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제대로 성장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60대 후반의 김 여사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끊임없이 연락을 했습니다. 너희 뭐 하고 있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야지. 며느리는 밥은 잘하니? 아들은 처음에는 예의상 받아줬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서운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무심할 수 있어. 하지만 아들은 엄마, 이젠 나도 내 가정을 지켜야 해요. 김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은 결국 부모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독립시키지 못하면 결국 부모도 자식도 불행해집니다. 부모의 희생을 자식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평생을 희생했으니 자식도 나를 위해 희생해야 해.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희생을 바라지도 않았고 부모가 해준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말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의무가 아니며 보상받기 위한 거래가 아니다. 즉,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했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동일한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생은 자발적인 것이지 보상을 기대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자식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야 해.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욕심이고 바램인 것 뿐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말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려 하면 결국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식이 떠나도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이 떠나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65세의 한 할머니는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로 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강의를 듣고 여행을 다니며 친구들을 사귀고 이제야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녀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나만의 삶을 찾아야 합니다. 친구를 만들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식이 평생 곁에 있을 거라 믿으시나요? 혹시 자식에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식이 떠나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위한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3.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이 착각이 왜 위험할까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중요한 건 사랑이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돈이 없으면 사랑도 지키기 힘듭니다. 경제학자 토마스 스텔리는 말했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없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도 약자가 된다. 나는 돈이 없지만 사랑과 진심이 있잖아. 우리 가족은 돈보다 마음이 중요해. 40대 중반의 박영철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영철 씨는 평생 돈보다는 정을 우선시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식들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했고 생활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만으로는 우리 가족이 살 수 없어. 영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데 어떻게 돈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마음만으로는 현실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눈 없어도 돼. 마음만 있으면 돼. 가족끼리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돈이 뭐가 중요해. 하지만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마음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지면 관계도 흔들리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단계별로 정리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위에 심리적 안정과 사랑도 유지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마음만으로는 생활이 해결되지 않으며 경제적인 안정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대 후반의 B씨 부부는 우리는 사랑만 있으면 돼
라며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월세, 생활비, 아이 양육비, 교육비, 경제적 문제로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현실이 너무 비참해요. 우리 이혼해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기반 없이는 행복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 돼.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이야.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갈등을 불러오고 그로 인해 가족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말했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 인간의 도덕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 즉, 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의 B씨는 형과 매우 사이가 좋았습니다. 형제끼리 돈을 따지면 되겠어? 라며 돈을 빌려줬지만 형이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형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B씨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B씨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이제라도 돈을 갚아야 해. 나도 힘들어. 하지만 형은 대답했습니다. 가족끼리 돈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고 한데 둘도 없던 형제는 돈 문제로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돈 문제는 가족 관계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노후를 맞이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 자식이 나를 챙겨주겠지.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니 주변에선 날 도와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가정을 꾸려야 하며 주변 사람들도 각자의 삶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대의 한 연구에서는 노후에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람들이 가족과도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경제적 자립이 되어야 가족과의 관계도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70대 초반의 김 여사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지 라며 노후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당연히 자신을 챙길 거라고 믿었지만 막상 자식들도 바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여사는 이렇게 외롭고 힘들 줄 알았으며 미리 준비할 걸 하며 후회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가족에게도 부담이 되고 나 자신도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돈만 있고 마음이 없으면 인간관계가 차갑고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라는 착각만으로는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정신적 만족과 경제적 안정이 함께할 때 완성된다. 즉, 돈과 마음은 균형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경제적 현실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행복은 마음과 경제적 안정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세 가지 착각. 나는 나이 들면 존중받을 것이다. 존경받으려면 태도를 바꿔라. 자식은 평생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부담이 아니라 긍정적인 존재가 되어라.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경제적 자립이 있어야 관계도 편안해진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착각은 무엇인가요? 지금이라도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부터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